네, 감사합니다. 정말 열띤 토론으로 계속 이어지는 우리 양파맛, 정말 톡 쏘는 시사방송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경험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의무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똑같이 흰 양파 그리고 자색 양파의 그런 열띤 토론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가는데요. 그러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편에서 이야기 나눴을 때 이렇게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있어야 한다, 또는 기존의 시설이 있어서 통합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 사실은 내면적으로 아마도 회장님, 이사님 모두가 다 두 가지 다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것은 순서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현실을 나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도 깊이 있는 이야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는 부분들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지금 구체적인 그런 자료도 조금 보게 되면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준비가 어떻게까지 되고 있는지, 또 그런 것이 다 준비가 되면 그냥 다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야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유형을 다 고려한 그런 전문 체육시설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장애 비장애를 합치는 통합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냐 하는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그런 입장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음 세션을 이야기 나누면 좋겠는데요. 장애인 전용 체육관도 필요하고 하지만 편의시설이 우선 필요하다고 아까 전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편의시설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법에 의한 이런 편의시설보다는 어떤 평가나 인정제도 이런 걸 통해서 좀 BF 인정 기준 중에서도 최우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이 중증장애인 분들도 전용체육관도 출입이 가능하고 그 외에 공공체육시설들도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용체육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문제도 전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정부 시책은 일단은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아까 반다비 체육관인가요? 이렇게 해서 2015년도까지 몇 개를 지겠다, 이렇게 일단은 플랜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몇 개를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아마 질이죠, 질 문제죠, 그렇죠? 장애인들이 얼마나 편하게 질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예를 들어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2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어려운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청송군이나 이런 데 가면 실질적으로 100억, 200억을 확보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과연 이게 전용체육관이 맞는가? 장애인이 유형별 장애인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지 참 어려운 문제죠. 전편에 기존에 잘 젖어 있는 거를 그 돈을 가지고 편의시설, 그다음에 법제화, 할당제 이걸 적용해서 그런 측면에서 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 기존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도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를 좀 설득해 주시면, 회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이제 편의시설을 바꾸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이제 보통 우리 장애인들이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수영이 가장 기본적인 그 재활 종목인데, 제가 아는 모 도시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탈의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영장은 지하 1층에 있어요. 탈의실은 지하 2층에 있어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계단 위로 있어요. 근데 그곳의 체육시설에는 탈의시설을 수영장 옆에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탈의시설을 지하 1층으로 올리기에는 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으로서 장애인 위주로 사용하고 건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일반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왜 장애인들이 여기 와서 수용을 하고 그러느냐, 오히려 영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벌어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체육시설을 편의시설 바꾸고 뭐 바꾼다고 해서 과연 장애인이 쉽게 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그 상황이 또 물론 이제 그쪽에 있는 지자체의 뭐 담당 주무관이나 공무원이 뭐 잘못했다라기보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관련된 부분들은 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이걸 좀 보완해서 더 이렇게 네. 마음이 좀 무거워요. 무겁고 마음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좀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데 지금 반다비 체육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반다비 체육관은 우리 2018년에 평창 동계 패럴림픽 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잉여금으로 해서 5천억을 들여가지고 전국에 150개를 짓는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근데 지금 뭐 전용 시설이냐 공공 시설이냐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진짜 이 반다비 체육관이야말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의 중심이 된 비장애인을 함께하는 전용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장애인들의 그 어떤 목소리나 또 당사자가 중심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될 뿐만 아니라 내용 주체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저도 운동을 30년 정도 했지만 저 같은 케이스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요. 운동을 끝나고 나면 할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 운동 끝나고 나면 뭘 해요? 지도자 하잖아요, 지도자. 근데 장애인들은 10년, 20년 운동하더라도 지도자 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다비 체육관에 장애인들이 통해서 장애인들이 지도자든 행정이든 간에 고용이 돼야 된다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몰라요. 선수들도 몰라요. 장애인들도 몰라요. 이런 걸 누군가가 주장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시사 방송에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제기를 했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요구를 해서 그걸 통해서 운영의 주체뿐만 아니라 취업도 반다비 체육관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전무이사님 쪽에 난로를 안 떼도 될것 같아. 뜨거워가지고 제가 여기로 다 갔다가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여 한번 붙여서 지금 공공시설의 편의시설이냐 전용시설이냐 결국은 다 똑같이 공공시설의 비장애인들이 운동하면서 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느냐, 저희는 제가 말하는 주장은 전용시설에서 장애인 중심으로 운동하면서 거기에 비장애인이 와서 같이 운동하자는 것이 전용시설입니다. 무조건 장애인만 운동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 전용시설은 장애인들 모든 장애인들이 다 어떤 종목이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설계부터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비장애인들이 와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장애인들은 저렇게 운동하는 거를 또 보면서 그들에게 장애인 인식도 개선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잘 알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좀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뭐 찬반을 떠나서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질 것인지 장애인 체육인 선수들이겠죠, 지역에 장애인 단체, 그다음에 체육 전문가, 그다음에 설계할 수 있는 건축 전문가들이 사전에 어떻게 질 것인지 또 무슨 종목이 필요한 건지 충분히 욕구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욕구 조사가 나오면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이 어떻게 뭐 중형, 소형, 대형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다 보면 예산에 나올 것이고, 그럼 그 예산에 따라서 지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우리 정 회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체육 시설이 갑자기 바뀌어갖고 비장애인 시설화가 된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공체육시설을 같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이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제화.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비장애인들이 흡수하는
그런 아주 기현상이 일어나겠죠. 장애인이 몇 프로, 얼마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 조례 아니면 중앙정부의 법제화를 통해서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이제 두 가지로, 하나는 법 제도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쿼터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을 해낼 때는 반드시 내용 전문가들이, 또 이해 당사자들이 또 참여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줬으면 좋겠다. 네, 말씀이시네요. 네. 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남시에 거주를 하니까 그 성남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보면은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명 이상 그 체육시설을 예약을 했을 때 2명 이상 그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먼저 주거나, 그 중에서도 누가 더 중증 장애인이냐에 따라서 더 중증 장애인의 그 시설을 더 먼저 대여해주는 그런 것도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전국적으로는 다 확산되지 않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장애인들이 이런 제도가 확실하게 전국으로 확산된다 그러면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겠죠.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성남시 조례 참 잘 돼 있네요. 근데 거기서 빠진 게 뭐냐면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지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용을 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나가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법제화는 뭐냐면, 우리 아까 사례를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마크를 아예 명시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오면 우선 배정해준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례에도 보면은 상당히 모호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도 배정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우선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 들으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또 언짢기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 빨간불이 있으면 다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호등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처럼 이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나보다 불편한 사람을 약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도상에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장애인, 그들이 이야기하는 보통 사람들은 또 이럴 수도 있겠죠. 누가 더 사람이 많으냐 했을 때 사회적 합의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정말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좀 진짜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그분은 분명히 천당 가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아직도 분분히 안 계시다. 인생에 있어서 이 방송은 한 번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항들. 그래서 한 번만 볼 수 없는 방송, 온라인 시사방송 양파맛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이 우리의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심차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